안녕하세요. 오다타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 썸을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이걸 알아볼 거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허전하니까 그 사람과 질문자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셋을 셀 테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선택하셨죠? 그럼 1번 세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건 포장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을 보는 거예요. 예쁜 포장지에 가려진 모습보다는 그 안에 실질적인 거,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밝은 모습이고 그냥 하하하 웃고 그런 모습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냉정한 판단력이라든지 그 속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실속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분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냥 즐겁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분과 잘 되려 그러면은 지금 질문자분들도 속마음을 완전히 그분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스치듯이 만나거나 잠깐 만나는 것보단 길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질문자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딱 카드 나온 대로만 이야기하자면은 질문자분께 아마 감정적으로 조금 박하게 대하는 느낌, 거리를 두려하고 이분 자체가 마음의 벽을 좀 쌓으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질문자분에 대한 속마음은.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게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이분에게 질문자분은 아주 높게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위, 사회적 지위나 재산상 계급적인 느낌이 아니고 나랑 사랑을 하기에는 딴 세상 사람, 그러니까 나와 사랑을 하는 상대로서는 질문자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분은 질문자분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이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쁘다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아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질문자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사귀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자분을 굉장히 아름답다거나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상황이란 거예요. 그럼 짝사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질문자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대방분은 질문자분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연애 상대와는 레벨이 다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연애 상대의 이런 바운드리 안에 지금 질문자분을 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예 계산 밖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자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질문자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는 알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분과 질문자분이 가진 거리감을 어떻게 해서든 좁혀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상대방분은 질문자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거리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좁힐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계산 없이 다가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 경우는 질문자분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밀당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밀당하지 않고 마음이 멀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질문자분들이 섬세하게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다가가지 말고 천천히. 되려 업무적인 핑계나 다른 목적성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자,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그냥 가볍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분께 곧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조직 내의 문제나 친구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이 상대방 분 편을 들어주세요. 물론 밑도 끝도 없이 그분 편을 들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밑밥을 좀 깔아놔야죠. 먼저 다가가서 밥도 좀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하면서 거리감을 조금 좁힌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그분 편을 들어주는 거. 그 순간, 그분이 곤란하게 되는 순간이 그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가까운 시간 안에 올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꼭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세요. 질문자분이 그 상대방에게 이럴 때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분과 예쁜 사랑, 길게 갈 사랑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세트로 넘어갈게요. 이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 이분이 조금 곤란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반성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책임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건 곧 벗어날 수 있는, 이분의 고난이 시작됐다기보다 이제 고난의 끝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조금 융통성 없다고 느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지나다 보면은, 만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있긴 있을 건데 남을 속이고 바람 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 그럼 이제 이 상대방분이 질문자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지금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분 지금부터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왜 거리를 두려고 그러냐면은 이 상대방분은 질문자분께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그냥 썸만 타던 사이, 이 부분을 상대방분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볼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대방분도 지금 질문자분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상대방분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분은 질문자분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든 그렇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할 때 분명히 그 감정이란 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뒤에 가서 후회할 사람은 상대방 분이에요. 질문자분보다는 상대방 분이에요. 만약에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거리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한순간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 분 하시는 분하고 지금 썸 타시는 분 경우가 조금 달라요. 썸 타시는 분은 이분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몰라가지고 정의 내리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조금 멈춰있는 상황. 짝사랑 하시는 분이라면은 원래 이분이 좀 다가오는 게 느린 사람. 이 상대방 분은 짝사랑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속도로 오고는 있지만 단지 질문자분이 그게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분 다 어쨌든 상대방 분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고 질문자분께. 근데 그거는 있을 거예요. 짝사랑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짝사랑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사랑의 속도가 처음에 조금 더디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날 거예요. 한번 불이 탁 붙고 나면은 굉장히 빠르게 깊은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두 분이서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상대방 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감정적인 거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의 이름을, 색깔을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밀당을 즐긴다고 생각하세요. 밀고 당기는 거를 좀 즐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조금 밀고 당기는 거 이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될 테니까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분이 조금 더 다가올 때까지 그냥 지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썸 타시는 분이라면은 주변에서 다 함께 모일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자리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 자리에서 그분을 챙겨주세요. 챙겨주면서 마음을 살짝 이렇게 내비치면은 상대방이 다가오는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요. 그 모임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관계 전환이 일어나실 거예요. 어쨌든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잘 될 거예요. 잘 되실 거고 썸을 타시는 분들은 조금의 그 밀당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럼 3번 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 이분은 어르신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조금 둥 떠있는 그런 분이에요, 상대방 분은. 그리고 친구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그리고 한 직장에서 좀 오래 버티기 힘들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 분 보시는 것과 속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성실해 보이고 해도 이분은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논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계속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질문자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지금 조금 마음에 벽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약간 둥 떠있고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자연스럽게 뭔가 안정된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안정된 사람들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질문자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 잘 대하고 하는 게 이분은 어색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뀔 여지가 없느냐? 아니요, 바뀔 여지는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이 둥 떠있고 이렇게 어디론가 옮겨가고 하는 그 불안함을 자기는 이때까지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건지. 근데 질문자분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질문자분이 상대방분께 조금만 더 다가서시잖아요. 조금만 더 다가서시면은 이 상대방분은 질문자분이 가진 안정감에 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자분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질문자분, 상대방분과 잘 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뭐 두 분만
따로 딱 이렇게 뭔가를 하는 일들, 취미 활동도 좋고 일을 같이 하는 이것도 좋고, 어쨌든 두 분이서 한 공간에서 오래 있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분은 질문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이란 부분, 그 어색함을 느꼈던 그 안정감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두 분이 함께하는 뭔가,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노력하시기만 하면은 두 분은 괜찮은 사랑 하실 수 있어요. 네, 4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 전형적으로 조직 내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혼자 있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정확한 책임과 맡은 바 임무가 있을 때 그걸 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킹이 나온다 그러면 뭐 권위주의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은 그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 그리고 자기 아랫 사람들, 자기 윗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권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 뛰어나고, 이런 분들은 뭐 무너져가는 회사가 있으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직종에 관계없이 어쨌든 남들과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사람. 사랑을 할 때도 소위 말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그 연인이 부탁을 하면은 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분은,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질문자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상대방 분, 질문자분께 불꽃이, 소위 말하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격렬한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썸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왜 다가오지 않느냐. 분명 이 상대방 분이 질문자분께 뭔가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그 사인을 보냈는데 질문자분이 그걸 못 느끼고 한번 지나간 거예요. 뭔가 시작하기 위한,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한 단계 업하기 위한 시작점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질문자분이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질문자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완료하고 싶고 어떤 일에 대해서 완수하고 싶은, 완결 짓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그 상대방 분이 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자분께 사인을 보낼 겁니다. 시그널을 보낼 거예요. 그걸 잘 캐치하시면 돼요. 썸 타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오는 기회를 잘 잡기만 하시면 돼요. 읽어내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짝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 분이 힘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지금 짝사랑 중이신 분들도 이미 상대방은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 하시는 분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쨌든 짝사랑 하시는 분이든 썸 타시는 분이든 상대방이 그런 사인을 보낼 때 잡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그걸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 분은 책임감 있고 자기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너의 일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야. 넌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일을 좀 도와주시면은 아마 그 상대방 분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게 더 빨라질 거고, 그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걸 잡아채는 순간, 잡아채는 것도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업무적인 일을 물어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 상대방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높게 평가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상대방 분은 질문자분께 마음이 있습니다. 오 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 같아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분은 지금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분 만나면은 아마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 해결해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만들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는 스타일이죠. 딱 상대방 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 상대방 분이 질문자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상대방 분, 질문자분에 대한 좋은 마음,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점점 차오르고 있고, 그게 부풀어 오르고 빵 터지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부풀어 온 게 빵 터진다는 거는 그 상대방 분이 질문자분께 먼저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썸 타시는 분도 그렇고 짝사랑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분 어떤 식으로든 고백을 하든 아니면 표현을 하든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걸 잘 캐치하시고 딱 받아들이면은 두 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질문자분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거고, 상대방 분이 해주는 친절, 사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거고요. 그 연애 생활이든 결혼의 생활이든 굉장히 풍족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을 잡는 거.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그 고백이나 사인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 순간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 사람이 명확한 걸 보내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보낼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 오롯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집중해야만 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이든 뭐 업무적인 걸 할 때도 항상 마음의 일부, 생각의 일부, 신경의 일부는 상대방에게 조금 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뭐 밥을 먹자든지 커피를 한잔 하든지 할 때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이 식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일순간이니까 분명히 이분이 고백을 하든 사인을 보낼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경의 일부는 항상 그 상대방에게 가 있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은 분명히 두 분 잘 돼서 아주 멀리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썸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이거든요. 그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사랑이고 한 발짝만 더 빼버리면 뭐 우정 혹은 남인데, 그 한 발짝을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한 발짝 넘어가는 것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썸 타시는 분들 나중에 그런 후회 안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오다타로였습니다.